네, 오늘도 하루 한 장 니체 아포리즘 호의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아포리즘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인간적인 에서 따온 구절로 보여집니다. 절친한 동료나 가족 속에서의 생활은 오로지 그 호의에 대해서만 싱싱하게 피어난다. 선량함, 우정, 마음의 고결함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비이기적인 충동의 드러남이며 동정, 자비, 헌신이라고 불리는 충동의 잘 알려진 표현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문화를 건설해온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들을 지나치게 작게 평가한다. 라고 하는 아포리즘인데요. 그러니까 호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높이 평가하고 그 동정이나 자비, 헌신만큼이나 호의가 중요한 요소인데 약간 가치절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호의는 니체는 이제 동정이나 자비, 헌신 등과 같은 이제 온정적인 태도에서 발현되는 감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력이 이제 호의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런 위에 세 가지 대표적인 동정, 자비, 헌신, 요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높이 평가해 온 어떤 인간의 본연의 마음처럼 학습되어 왔다. 이제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도덕관에 대해 다루었죠. 비판적으로. 그래서 그가 이제 호의라는 비이기적인 마음에서 상대를 베푸는 감정이 좀 더 인간 본연의 심성이자 공동체를 만들어온 충동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 옴기니 해석을 보기 전에 이야기였고요. 이제 옴기니는 이제 니체가 호의를 크고 드문 것보다 작지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빈번하게 아주 영향력이 있는 것, 기분 좋은 순간을 잊지 않는다면 가장 궁핍한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풍요롭게 하는 말이다 라고 이제 호의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의라는 거는 사실 이제 아까 말처럼 니체의 말처럼 이제 커다란 배품보다는 일상 속의 사소한 배려 속에서 힘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작은 호의를 베푸는 이제 작은 사회 혹은 공동체가 그로 인해서 더 굳건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의라는 게 정말 그 영화 부당거래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제 이런 표현이 호의라는 행동 자체를 막아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 호의에 대한 당연시 여기는 세태를 좀 환멸감을 느끼다 보니까 점점 호의라는 걸 베푸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인색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거기로 인해서 공동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보이지 않나요? 이제 뭐 젠더 갈등이라든지 세대 갈등 이런 그런 다름에 대한 이런 갈등들이 사실은 작은 호의에서 어 만약에 풀어나갔더라면 서로가 상대방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호의를 베풀고자 했다면 이러한 사소한 갈등들은 사실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호의라는 것을 어, 너무 당연시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더 해결되지 않고 이제 썩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니체가 정확히 말했던 거죠. 왜냐하면 동정이나 자비, 헌신 같은 어떤 도덕적인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그런 종교적 도덕관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실 지탱하기가 어렵죠. 그냥 만약에 그런 종교적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작동은 하지만 지금 사회라는 게 약간 무신론적인 뉘앙스가 더 크죠.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현생에서는 비종교적인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니까 종교 활동 안에서는 호의적인 사람이 비종교적인 공간에서는 호의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그런 호의의 가치에 대해서 더 크게 본 거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형태는 종교관보다도 더 큰 개념일 수도 있다. 그
니체가 살던 당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어느 정도는 구축되어 있었지만 이미 예상을 했던 거죠. 그 종교가 그 힘을 잃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세계관이랑 비종교적인 세계관의 그 크기가 점점 많이 커져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문화가 다시 일으켜진다면 세대 갈등, 뭐 젠더 갈등, 여타 갈등들이 많이 개선되긴 하겠지만 어렵죠. 이게 한번 굴러기 시작하는 그 스노우볼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한번 씨앗이 생긴 그 불신, 호의가 마치 권린 양 굴어버리는 이 세태를 막아낼 방법은 평소에도 호의를 베풀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런 아포리즘은 참 뭔가 그 니체를 떠나서 어떤 이 사람의 아포리즘을 남긴 사람의 그 통찰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확 와닿는 시대를 초월해서까지 적용이 되는 구절이었고요. 또 흥미롭게 잘 녹음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소재가 있으면 당연히 돌아오겠고요. 뭐 앞으로도 블로그와 유튜브는 계속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